자, 이제 오늘은 뭐를 좀 해보냐면, 우리가 사주를 딱 보면, 뭔가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도 그렇고, 다들 그렇겠지만, 처음에 소구 시적에 이거를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 사주를 읽었냐면, 딱 이렇게 사주팔자를 딱 이제 만세력에서 뽑았어. 뽑은 다음에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를 보고, 아, 이게 무슨 격이네. 그런 다음에, 일간이 신강하네, 신약하네. 그러니까, 뭐, 조우는 뭐네, 용신은 뭐네, 신살로는 뭐 역마가 많네, 이런 거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를 놓치냐면 놓치는 게 그걸 봄으로써 놓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궁의도 안 봐, 연월일시 시간 흐름도 안 봐, 삼자 조합은 물론이고 월지 시공 물론이고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법들은 다 무시하게 된다고. 기껏해야 맨날 뭐 격국이라는 게 뭐 해봐야 십신의 생극작용인데, 그나마 요즘은 정말 격국 이야기 거의 안 해.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 거지. 용신도 거의 보면은 그렇게 막 안 하게 된다고. 근데 내용을 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십신과 생극작용이라, 오행 생극작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고,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다시 책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맨날 떠드는 게 뭐냐면, 월지시공이라고 쳐봐. 그럼 월지시공은 연, 월, 이 4개의 글자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 아니라고. 일시는 상관이 없고, 연월의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월이다. 그러면 수기가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간지가 미월이면 뭐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개미지? 인미는 없잖아. 근데 개미는 이제 정신 나가게 생겼잖아. 뭘로 보충한다고? 연에서 경신으로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그래야 이 개수가 미토에서 정신 나가는 걸 막을 거 아니라고. 그렇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오년이다. 그럼 오화가 경금을 자극해서 경금이 뜨거 하면서 개수를 향해 갈 거 아니라고. 이건 이제 총알탄 사나이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 경자다. 이러면 뭐야, 미자 이래가지고 또 사이가 불편해지잖아. 오히려 경오 이러면은 비록 개수가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해도 오미로 경금을 자극하면 경금이 개수를 향해 가니까 괜찮잖아. 이거는 뭐였지? 월지 시공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런데 일간이 예를 들어서 임수야, 미월이네. 그러면 시절을 얻은 건가? 시절을 잃었잖아. 그럼 임수는 미토에서 시절을 잃었으니까 자기도 어디선가 경금이나 신금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라고. 예를 들어 시주에서 뭐 신축을 보충한다든지, 그지? 이렇게 구조는 할 수 있겠지. 이건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시절 이거를 살피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공과 시절은 전혀 틀린 거지. 근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궁위가 있어요. 궁위. 우리가 궁위를 이해할 때 연주는 15세까지, 월주는 30세, 45세, 60세, 60세 이후 이렇게 가는데, 사주 원국에 이미 저 궁위와 연령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언니가 지금 28이잖아. 28이니까 어디를 봐야 되지? 28이면
당연히 월지를 쳐다봐야 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월지는 24세에서 30세까지니까 내가 그 현재의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저기 원국에 있는 월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된다 이거야. 왜? 내가 지금 28이기 때문에. 또 진짜로 28 아니니까 너무 기뻐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 월지에 있는 그 시공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 근데 만약에 43세다. 그럼 당연히 일지를, 원국의 일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될 거라고. 근데 그 기준은 궁위는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일지가 38, 45세 사이에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월지를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지. 월지 시공에 좋은가 나쁜가를 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준 지금 38에서 45살 사이를 보려면 일지 글자를 보는데 이 일지 글자가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는 월지를 기준으로 살펴라. 예를 들어서 진월이야. 근데 내가 지금 38에서 45세를 지나가니까 일지를 지나고 일지궁위를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일지궁위가 해수야. 그럼 좋아 나빠? 좋지. 왜냐? 월지 시공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근데 나쁜 건 뭐지? 내가 해수를 투자해서 진토를 나가버리는 거야. 이건 시간 방향에 대한 개념이야. 그죠? 시간 방향에 대한 개념이야. 그런데 진토 위에 하필 임수가 있었네? 임진으로 있어. 그런데 일간이 병화야. 그러면 지금 해수가 진토로 들어간 행위가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지금 일지 해수가 월지 진토로 나갔네? 시간 방향이 나가잖아요. 해진이니까. 왜냐면 묘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임진월이야. 그런데 일간이 병화야. 그럼 지금 이 해수를 진토에 투자한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왜? 두들겨 맞으니까. 죽으라 투자했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두들겨 맞잖아. 병화의 빛을 임해가 뺏어버리잖아. 맞아? 네. 그치? 근데 만약에 일간이 정화야. 이러면 이 투자한 걸 회수해 못해? 하잖아. 회수하잖아. 어떻게 하지? 정임합으로 하잖아. 그럼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해수가 일지에 있고 진월이야. 그러면 해수는 분명하게 진토를 향해 나가야 돼. 근데 경진월이네? 그러면 갑일간이 회수하겠어? 을일간이 회수하겠어? 당연히 을일간이 회수할 거 아니라고. 갑은 지금 그 투자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그러면 38에서 45살 사이에 경진 갑해는, 갑해라는 간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38에서 45살 때 투자하려고 할 거라고. 왜? 그 시간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할 거야. 하지만 반드시 그거는 실패로 될 거라고. 그런데 그 딱 38, 40에서 보니까 42살에 경년이 오네. 그것도 경술로 왔네. 혹은 경진으로 왔네. 그럼 어떻게 되지? 일간 갑목은 박살날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해에는 조심하세요. 그 해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미 저 사람은 대충 원국에서 몇 살 때 투자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원국에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대운하고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리고 세운에서 언제 깨질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미. 뭘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지? 원국에 이미 정해진 모양대로, 모양을 기준으로 몇 살 때에 투자할 것이고, 몇 살 때 그 투자는 결론적으로 실패할 것인데, 그 세운은 마침 경년이 오니까 박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10궁도에서 1에 대한 문제라고. 10궁도 1 무슨 말이 10궁도 2에 대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 월, 일, 시를 지나는 과정에 일간이 처하는 상황을 읽는 거라고. 맞아?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궁을 활용해서 내 부친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부친의 상황? 뭘 봐야 되지? 월간을 봐야 될 거 아니라고. 그치? 그건 뭐지? 그건 나의 상황이 아니야. 내 사주지만 내 사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부친을 보는 거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친인데, 월간의 부친인데 월간 부친이 16에서 30세 사이를 보려면 뭘 봐야 되지? 이 일간을 기준으로 연을 봐야 되고 월간을 기준으로는 월을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16에서 30세 사이 사회공을 봐야 되는 거라고. 부친 입장에서는 안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건 뭘 설명하는 거야? 내 사주팔자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육친을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내 사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38에서 45살 사이에 해진으로 투자하는 거는 나를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본 거, 나를 본 거라고. 무슨 말이냐? 10궁도는 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 맞아? 나를 포함해서 육친들의 운을 볼 수도 있어. 맞죠? 또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임자년, 정미월, 정묘일이라고 쳐봐요. 자, 이게 여자야. 뭐가 보여요? 정정임이면은 무슨 의미지? 천간에서 정정임이면 여자인데 뭔가 이 임수를 서로 다투죠.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분명히 임수 하나를 두고 정정 두 개가 소위 말하는 쟁합을 하는데, 그러면 육친궁위로 본다 그러면 정화는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 딸인 정화와 아빠인 정화가 딸의 남편 가지고 다투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지? 저건 또? 저거는 뭘 살핀 거지? 자, 나를 살핀 것 아니지, 그지? 월간 정화 부친을 살핀 거 아니야. 그럼 뭘 살핀 거지? 구조를 살핀 거죠, 구조를. 제3의 구조를 살핀 거야. 10궁도 1과 10궁도 2가 아니라고. 뭘 살폈냐면 동일한 오행이 임수랑 짝을 하고 있다는 걸 살핀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살핀 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월간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야. 사주 팔자에 있는 꼴을 살핀 거라고. 뭐지? 지금 전혀 다른 세 개의 것들이 짬뽕돼 있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죠? 이건 다른 이야기야. 분명히 이게 팔자를 분석하는 과정에 힘든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부친으로 보고 싶으면 월간 정화를 기준으로 봐서 임자 정미니까 부친 입장에서는 임자와 정미가 만나가지고 천간에서는 합하고 밑에서는 자미로 부친 불편하잖아, 이게 뭔가.
거기다가 정화가 자월에 임수까지 있으니까 정화가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자미까지 있네? 그러면 저 할매랑 지 마누라랑 사이도 안 좋을 거 아니라고. 그죠? 할매는 저기 며느리만 저 미친년 나를 괴롭힌다고 그럴 거 아니라고 해. 그렇잖아. 그건 뭐지? 그건 이제 육친 관계를 본 거야. 부친과 모친을 기준으로 육친 관계를 본 거고, 나는 정화인데 임자야. 그러면 어때요? 초년에 나는 1세, 0세에서 16세 사이에 주가 나빠? 정화 입장에서도 임자 만나기가 어두컴컴하고 좋을 리가 없잖아. 등축으로밖에 활용을 못 하니까. 맞아? 그럼 뭐지? 그건 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지. 근데 갑자기 정을 보고 우리는 방금 뭐라고 나한테 답을 했냐면, 쟁합하겠네요. 남자를 나눠 가지는 쟁합 관계네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지? 이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일종의 조금 일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런 건 있지. 근데 부친은 아니지. 정화가 부친은 아니잖아. 부친과 남자를 나눌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비견이라는 거를 통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나랑 똑같은 것이 임수랑 합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는 나와 동류의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뭐지? 제3의 관계가 형성됐네?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왜 그런 식으로 인지하게 됐지? 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지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임합이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게 쟁합이라는 건 몰라. 그렇잖아. 알 리가 없잖아. 그리고 임수라는 거를 십신으로 정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안 했다면 저게 남자라는 걸 모를 거라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 정묘의 일지가 배우자 궁이고, 배우자, 그리고 나이가 38, 45세 사이고, 이건 뭐지? 각 궁이가 주는 어떤 의미들이라고. 연령으로는 38, 45살이고 육친으로는 배우자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몇 개 있어요. 그다음 천간에서는 정정임으로 저거는 합은 합인데 경쟁의 관계네. 이걸 읽었지. 근데 만약에 정이 월간에 없고 정이 시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먼저 차지하지? 임수를? 내가 먼저 차지하잖아요. 이건 뭐지? 선후의 문제야. 선후의 문제. 뭐에 대한 선후지? 시간에 대한 선후예요. 생각작용, 십신작용으로만 하면은 극한의 생안에 지랄만 하니까 모르는데 분명히 시간의 선후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으로 살피니까는 선후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통변은 또 그렇게 해. 그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시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먼저 누가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시간의 선후 문제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 격국을 막 떠드는데 격국이 십신 생각론을 기반으로 한 생각작용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게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격국이 무슨 격이요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론의 정체가 격국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격국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먼저 취한다 나중에 취한다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먼저 오고 시간이 나중에 오는 것의 문제. 시간의 개념인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시간이라는 거를. 그 정체가 뭔지 몰라. 시간의 선우니까 당연히 시간이라는 거잖아.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화가 오래 있으면 나는 항상 뒤에서 형제들이 입고 있던 옷을 물려받아서 입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헌 남편. 그러니까 육친관계로 따지면
헌 남편을 내가 받아먹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월간에 있는 정화가 시간에 있는 정화로 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먼저 사용하고 버린 놈을 뒤에 있는 여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지? 이 의미는 통변 구조에 따라 통변을 할 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라고. 그렇잖아. 임수가 연에 있고 일의 정화에 있고 시의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너는 첫 팔자야 이랬다간 주먹 얼굴 맞지 뺨 맞지.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근데 월간에 정화가 있는데 너는 정실이야 이러면 또 욕 뒤지게 쳐먹을 거 아니라고. 그럼 죽어라 기대할 거 아니라고. 자기 정실이라고. 실은 첩인 소실인데 기다려도 소용없는 건데.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뭔가 구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주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천간의 합 부분에 대한 거다고. 그럼 또 천간 합 말고 천간에 극이 있을 거 아니라고 해. 그리고 지지에는 뭐가 있어요? 형충파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잠이, 잠요 이런 것들을 학습했던 이유는 뭐지? 저거를 읽어내려고 어떤 물상이나 심리 상태나 기타 등등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학습을 한들 만약에 저 구조를 읽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야. 형충파해를 추구를 한들. 예를 들어서 인신충을 학습을 했어. 아니면 잠요형을 학습을 했다 쳐. 근데 이게 연월에 있을지 연일에 있을지 이 구조처럼 연일에 있을지 연시에 있을지 중간에 미토가 끼었을지 중간에 신금이 끼었을지 다 틀려진다고 의미가.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거저것 학습을 해도 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물상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읽는 방법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육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엉뚱한 십신관계로도 할 수 있고 배우자도 일지 묘목을 기준으로 지금 남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필 수 있고 연주에 있는 임자로 남자의 상태를 읽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지? 어떤 기준이에요. 내가 배우자는 어떤 식으로 반드시 살피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지금 몇 시지? 좀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우리가 사주 팔자라는 틀 안에서 오주 십자라는 틀 안에서 읽어내야 될 구조가 너무 많은 거고 너무 복잡한 거야. 저 8글자로 운명의 파노라마를 무슨 재주로 다 읽어내냐고. 보니까 지금 뭐하고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일간을.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판단하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야.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살필래? 일간을 기준으로 각 궁에 있는 육친을 살필래? 또 일간을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머지의 남자 관계라든지 십신으로 혹은 신살로 뭐 저런 밀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물형을 파악할래? 다 틀린 거야. 그게 동일한 게 아니라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될 거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 기준을 벗어나잖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에 내가 뭐 이렇게 번역한 거 통변 올리잖아? 그럼 지멋대로야. 왜냐면 기준이 왔다리. 어쩔 때는 굉장히 멋지게 통변하다가 그 밑에 보면 바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가. 그게 왜 그러지? 기준이 왔다리 했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임자년, 정미월, 정묘일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정정임 이건 뭘 읽은 거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남자 관계를 읽어낸 거야. 혹은 직장 관계도 읽어낼 수 있겠지. 직장에서도 항상 후발주자야. 남들을 차지하고 나면 찌꺼기를 내가 취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 쉽게 말하면 알바생이야. 알바생. 인생은 알바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저런 구조더러 야, 너 정직해 이러면 정직은 해야지. 근데 정직원은 하기는 힘들지. 정직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 구조 자체가 그게 계약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구조가. 맞죠?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건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축년이 왔다. 아니 정축대운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정축대운이 오면은 어떤 시간이 온 거지? 미토 속에 있는 정화라는 시간이 도래했고, 그죠? 원래 정해진 일간이 도래했고, 원래 정해진 월간이 도래한 거야. 맞죠? 이건 뭘 본 거지? 시간 반응을 보는 거라고. 시간이 도래했냐 이거지. 뭐에 대한 시간 반응이지? 물형을 결정할 시간이 왔냐 이거지. 근데 그 물형을 결정할 시간이 왔냐는 뭐에 대한 물형이지? 이미 사주 원국에 정해진 물형이야. 이미 사주 원국에 있는 꼴대로의 물형이라고. 그러면 그 사주 원국에 있는 꼴대로의 물형이 뭐지? 예를 들어서 임자, 정미, 정묘, 신축이라고 칩시다. 자, 보이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내가 좀 다시 써줄게. 또 글씨가 엉망으로 썼다고 안 보인다고 그럴까봐 핑계 못 대게. 자, 임자, 정미, 정묘, 신축이야. 자, 보이는 구조를 한번 말해봐요. 사주에서. 네? 여기 정신임 있네요, 하나. 그죠? 그리고 정점임, 아까 그거는 우리가 쟁합구조 이야기했었고요. 또 뭐 있어요? 묘촉 있죠. 그리고 자미도 있죠. 그죠? 그럼 묘미는 어떤 관계예요? 묘목이 미토를 향해 가죠. 그죠? 미토가 자수를 조지는 관계고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충미충 있죠. 근데 충미충 하는 과정에 묘목이 협자로 찌그러지는 문제 있네요. 그죠? 전혀 만약에 묘목이 없다고 그러면 충미충 하지만 찌그러지는 않아요.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자축합이 있네요. 맞죠? 근데 자축합이 멀리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축합을 제대로 합은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묘미랑 반응하면서 합을 해요. 묘미랑 이게 자축합하는 과정에 반드시 묘목은 연결될 것이고 자축합하는 과정에 반드시 미토랑 충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축합하는 과정에 미토는 자수를 더 합하러 오는 자수를 두들겨 펼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가만히 봐봐. 이게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안 그래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시간 방향은 정정임은 저런 식으로 임수를 향해 가죠. 그런데 정정신은 뭐지? 종화 두 개가 신금을 달구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금은 어떻게 돼요? 축토로 축중 개수를 빠방빵빵 터질 거 아니라고. 또 하나는 이 신금이 임자를 향해서 가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런데 신금이 임자를 향해 가는 것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왜 불편하죠? 정미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정신임으로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월에 있는 정미를 지나서 가야 돼.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축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 힘들긴 하지만 정신으로 임수로 향해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축으로 합을 하고 있으니까 가긴 가는 거야. 근데 궁의를 감안하면 신축은 뭐예요? 자식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구조에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삶의 질곡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궁의를 모르면 저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궁의를 모르면. 그렇잖아. 그리고 임수가 남편이라고 읽지 않으면 모를 거고, 자묘를 하는데 자묘가 성관계라는 걸 모르면 이해를 못할 거고, 하지만 자묘를 성관계니 생식기니 이런 거를 이해를 한들 중간에 미토가 끼었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중간에 또 자수기가 끼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이 또 틀려진다고.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구조를 읽는 거라. 그 구조를 읽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못하게 많아. 그게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지. 하지만 사주에 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방금 설명한 건 뭐냐면 사주의 꼴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중기라는 하선생은 저런 꼴을 읽은 사람이야. 저런 꼴을. 격국도 아니고 생극도 아니고 용신도 아니고 통근도 아니고 궁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뭘 읽었다? 저런 꼴, 정정임, 정신임, 미자씨, 묘미, 자축, 충미충사의 협자로 껴있는 묘목, 자묘형, 이것을 읽은 거야. 언제 언제 발생할 건지. 근데 언제 발생할 건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궁의를 참조해서, 그 나이를 참조해서, 그 시기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죠? 결론적으로는 승부는 거기서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이해하려고 십궁도에서 이런 식으로 육친관계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고, 십궁도 2에서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이뤄냈고, 궁의는 15세까지 30세까지 이거 설명을 했고, 형충파에는 천간합은 천간축은 이런 걸 설명했고, 그죠? 간지는 또 뭐고, 정미, 정묘, 그게 무슨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해되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8글자에 있는 이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판단, 어떤 적중률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격국이 어쩌고 이거 해봐 뭐하냐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지. 택도 없잖아. 지금 설명 들어보면 택도 없잖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오빠 또 뭐 생각난 거 있어요? 불안해. 오빠는 입맛 다시면 불안해져. 또 뭘 발견하셨나? 임자년, 정미월, 정묘일, 신축시. 그러니까 이게 하중기 사례집 지금 나오는 12장인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신년에 상담을 왔어. 그랬더니 하쌤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 문제 때문에 왔구만. 딱 이런다고. 임자년에
72년생이니까 임신년이면 72년, 임신년이면 92년이죠. 그죠? 그럼 21세쯤 20세라고 치자고. 그럼 20세면 어디 있어? 이 월간 정화 있잖아요. 근데 하필 임신년에 왔네? 그러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잖아. 뭐 때문에 왔지? 남자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그 유부남이야. 나이도 많겠구만. 근데 그 사람 남쪽 사람이야. 여기 사람은 아니네. 뭐 보고 한 거지? 남쪽 먼 곳에 있는 남자라는 거. 자, 나이 많은 남자는 연애에 있으니까 이해를 했어. 그죠? 연애 궁위에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2년 이상 차이 좋다 이거야. 그거 이해했네? 그 임자가 멀리 있으니 연애에 있으니까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야. 멀리 쳤다. 그런데 이쪽 사람은 아니네. 라고 했어. 그 근거는 뭘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연주에 있어서 거기 하나 또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자년을 기준으로 정미, 정은 뭐지? 사오미잖아, 사오미. 저승사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미를 지나고 있으니까 지 고향이야? 아니야. 자기 고향상 이 아니라 이미 16세부터 30세까지 이 여자는 그 고향에서 떠나서 생뚱맞은 곳에 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대운이 뭐더라? 대운이? 가만 있어봐. 병호, 을사네. 그죠? 을사병호 정미니까. 그럼 봐봐, 이것도. 병호 사니까 이것도 다 저승사자들이야. 자년 기준으로 사오미가 지금 겁재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고향을 벗어난 거야. 언제부터? 16세 전부터.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핫쌤이 뭘 참고했지? 저 여자가 임신년에 와서 앉자마자 몇 년생이야? 네 사주는 임자, 정미, 정묘, 신축이야. 너 남자 문제로 왔구만. 봤잖아, 그치? 임신년이니까 당연히 남자 문제잖아. 왜? 임신년이니까 임이라는 글자인 연간에 임수가 왔잖아. 맞잖아. 그리고 당연히 지금 내가 20세니까 16에서 23세 사이인 정화를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임합을 하네. 근데 하필 또 일간이 또 정화네. 자, 이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간을 기준으로 하면 쟁합이 돼요. 맞죠? 하지만 일간 정화를 기준으로 하면 정미는 그냥 내가 정미월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육친 관계로 따지지 않으면 임자를 지났고 정미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 관계론으로 따지면 정정임이 되는 거라고. 전혀 다른 얘기야. 그죠? 그러면 정미라는 곳을 지나면서 16세, 23세 사이에 정임합을 할 건데 당연히 임수가 궁위가 이렇게 있으니 유부남이고 먼 곳에 있는 남자고 얘도 고향 떠나서 멀리 와 있는 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쟁합하는 관계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남자하고 남자한테 애 하나 놔줬겠구만. 남자한테 애 하나 놔줬어요. 그랬다고. 뭘 보고 했죠? 남자한테 애 하나 놔줬겠구만. 에? 뭐라고? 그게 뭘 보고 얘기한 거야? 정임합? 아니, 정임합이 자식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거나
여기 신이 있거나 뭔가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이 자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임자, 정미, 정묘, 신축. 자식이 생겼구만. 아니, 자식을 하나 낳아줬겠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년이에요. 대운이 아마 을사라고 그랬던가?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보시고. 임신년을 기준으로 보면 자식 하나 낳아줬겠네. 뭐예요? 뭘 보고 한 거예요? 이게 임수가 여기 있잖아요. 년에. 그러니까 임신이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임신님이. 예. 그러니까 정임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임하는데 밑을 보면 잠유형을 하고 있잖아요. 뭐죠?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미 관계를 가진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그 다음에 관계를 가진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아까 우리가 구조 분석할 때 분명히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자축합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잠유형을 하는데 성관계를 가졌어. 근데 자축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이 내 거예요? 내 건지 아닌지를 구조를 봐봐. 이 자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축합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묘목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묘형으로 만든 다음에 묘목이 어디로 가요? 미토를 향해 가버렸잖아요. 그럼 미토는 뭐지? 이 남자의 원래 부인한테 가는 거야. 맞아요? 그렇잖아. 낳기만 하면 미토에 가버려야 돼. 해묘미로. 온하든 온하지 않든 간에. 그리고 이 남자는 견디어요. 이 배우자 묘목, 그러니까 자기랑 자묘형을 하는 임수는 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왜 못 견디지? 충미충사에 찌그러져 버린다고. 맞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토는 자축합으로 분명히 연결되고, 근데 자축합을 함으로써 이 얻어지는 게 뭐지? 이 여자 입장에서 신금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이 어디로 갔어요? 신금은 임수를 향해 갔잖아요. 그지? 돈이 됐잖아요. 뻥뻥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정신임으로 터졌잖아. 이해돼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조를 읽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격국도 아니고 십신도 아니고 생극도 아니고 용신도 아니고 뭐 신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저 팔자에 정해진 구조를 읽는 거라고. 구조라고 하는 그런 월지 시공이니 뭐 그 다음에 일간의 시절이니 이게 아니야. 그거는 또 다른 거야. 이건 그냥 사주에 정해진 꼴을 읽는 거야. 꼴. 꼴값 한다 할 때 꼴이라고. 동일하게 자묘형도 동일하게 충미충도 동일하게 자축합도 구조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야. 맞죠? 분명히 다 틀려질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걔 여자가 물어봐. 쌤, 그러면 이 유부남과 유부남은 이혼하고, 그러니까 본처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요. 할 수 있어? 없잖아요. 왜냐면 임자가 정묘에 이르려면 정미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올 수 있냐고. 못 넘잖아.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묘, 종묘라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임자가 이 미토리에 막혀가지고 못 넘어오잖아요. 여기서 마누라한테 뒤지겠죠. 미토한테 뒤지려고 못 오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못하면 저는 또 다른 남자가 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축년에 또 남자가 올 거야. 그때 또 아이를 낳아주고 이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 못한 그 남자도 한다고도 애를 낳아주지만 결혼을 못한다 이런 거라. 근데 자, 정축이 왔어. 정축이. 그러면 또 뭐가 온 거지? 정화는 이거 내가 왔네, 그죠? 또 이게 쟁합의 구조잖아요. 결론적으로 또 쟁합이야. 이 구조는 쟁합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또 축토가 있으니까 이 시지에 있는 자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중 정화가 있으니까 충하고 이 무엇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남편은 얘 낳고 좀 도망갈 거 아니라고. 축토가 있으니까 자축 합할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럼 자식하고 남자랑 관계가 있고 자매 형하고 관계가 있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또 동거하고 애를 낳아주지만 결혼은 못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위에 신금이 있으니까 정신임으로 또 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돈을 벌려면 자식 낳는 거야. 대신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임수가 아니고 월지 개미라면 개미. 예. 경자 개미라면 에이? 또 돈이 있나요? 경자 개미. 어디가 경자예요? 아니, 여기. 비슷한 사람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써볼게요. 네. 경자년? 경자 개미 정묘 신축. 아니 정묘 신사였구나. 신사. 네, 그랬는데 네. 정유년에 네. 애가 죽고 한 10억을 받았어요. 어휴. 안 받고 말지. 그니까요. 사고 나갖고. 보험. 네. 그랬는데. 네. 아니 뭐 의료 사고가 났는데 의료사? 합의를 해주면서 받고 보험 바꿔주고 해가지고 한 10억 받았대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기 그 구조를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은 이런 거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전에는 잘 살았대요. 몇십억 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경개미. 와, 이제 좀 올지 시공 개념을 조금씩 잡으시겠네요. 감을. 저거 잘 살았. 이거 저런 구조는 경개미, 경임신 이런 것들. 40대에 들어와서 하여튼 부도가 나가지고 몇십억 부도가 났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묘목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40대라고 그러면 묘목이잖아요. 예, 이렇게 미토를 향해 나가고, 그러면 미토 나간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개수는 뭐 하죠? 총하네요. 그죠? 이 투자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 연습했었잖아요. 아까 이 경진 그거. 구조랑 똑같죠. 지금 설명이. 그죠? 그러니까 묘목이 분명하게 미토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개수가 정화를 쳐버려요. 그러면 이건 뭔가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불법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국가 자리에 있는 뭔가의 정책을 잘못 활용하거나 어떤 보이지 않게 비리를 저지르거나 위법을 지가 오운하지 않아도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왜냐면 이게 계좌로 또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게 나를 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묘목이 다시 사화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38에서 45세 사이에는 적어도 이 묘목이 어떻게 된다?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묘 정미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반대로 들어오죠, 그죠? 그건 들어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나갈래 들어올래는 뭘로 결정한다? 시간 방향으로 결정한다. 근데 이 시간 방향을 결정하는데 좋다 이거지.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수 정화가 위아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묘목이 미토 가지면 그 위에 보니 개수가 정화를 주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죠? 38에서 45살 사이잖아.
그럼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요 신사에 가면은 또 이 묘목이 또 사화에서 54에서 60세 사이에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자네? 네. 그럼- 정축 때문에 와 있어요. 아, 지금 정축대운이 왔다 쳐요. 근데 60이니까 이 사화에서 묘목이 사화에 가니까 이거는 일단은 소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건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정신으로 아까 그것처럼 정신계 이런 모양이 돼요. 또 그죠? 근데 정신계인데 문제는 뭐지? 이 개수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정신임 정신계로 한탕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축이네? 정윤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죠? 사유축이죠. 그죠? 금기가 한 덩어리가 오잖아요. 근데 뭐지? 사와 자식 자리가 문제가 뭐죠? 또 축의 문제도 있잖아요. 사유축을 하면서도, 그죠? 이 54에서 60세 사이에 사유축을 해서 삼합으로 금기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단점은 뭐죠? 이런 묘목이 상하거나 사유축과 미토가 충하거나 자미에 문제가 생기거나. 왜냐면 보면 분명하게 정윤이라고 그랬죠. 정축 대운하고 무슨 관계가 형성돼요? 또 유자축이라는 퍽치기도 돼요. 유자축이라는 퍽치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갑작스런 사건 사고라고 그랬죠. 뒤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분명하게 개수랑 사수랑 연결되면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십신을 따진다고 그러면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읽으면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버리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아까 그 구조하고 이 구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그 구조는 그래도 그 나이 많은 남자한테 자식을 주더라도 그 자식과 그 남자와의 관계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신금이 임수를 향해 갖고 임수와 정화는 합을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 자식으로 돈을 벌고 자식과 자식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일정 부분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정신계로 나가고 개수가 정화를 치는 구조니까 신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식궁에 의해서 한탕이 생기지만 그 개수가 정화 일간을 쳐버리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유지된다 안 되는 관계예요. 유지를 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한 40살까지는 공무원 생활을 했나 봐요.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막 집 투자, 땅 투자 이런 걸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근데 느닷없이 왜 음식물 처리 최초로 했대요. 음식물 처리를. 음식물 처리기. 공장을 하다가 거기에서 부도가 났는다더라고. 안 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이 구조에서의 흐름은 부도나고 막 그랬나. 근데 남편하고 맨날 합쳤다 다시 혼인신고했다 또 이혼했다 합쳤다를 몇 번 했어요. 딴 남자하고도 막 살아보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묘미잖아요. 그죠? 묘목이 밑으로 가는데 그 위에 개수가 있죠. 개수가 충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합을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죠? 속궁합은 뭐 예를 들어 잘 맞는데 겉으로 더럽게 안 맞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데 밤에는 아주 뜨겁다. 뭐 이렇게도 통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원래 사주 자체가 뜨거워가지고 미월에 사시잖아요.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남자를 되게 밝혀요. 없으면은 안 된대요.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대. 드디어 좋은 예문 나왔다. 이걸 감질맛이라고, 그 예문, 제가 카페에 감질맛이라고 많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안 밝히면 술을 엄청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3, 5미라고 갈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밝히는데 이 개수가 미터에 있죠. 사와 막 증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질만 나는 거예요. 아예 뭐 개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밝히라고 해도 안 밝혀요. 근데 이 개수가 이 수많은 이 뜨거운 열기를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의 맛이 아주 감질 맛이야.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뼈와 살이 녹는 느낌을 받아요. 저 여자한테. 막 그냥 다 털리는 느낌? 영혼이 다 털려서 현타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하면 닥치는 대로 섹스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그냥 개차반은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은 있죠. 네. 개차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수가 아니었으면 이제 개차반 되는 거야. 그냥 어찌 옆집 아저씨, 뒷집 아들, 뭐 수희 아저씨 택시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저런 게 이제 내 표현으로는 감질맛이라고 그래요. 저게 아니면 술로 들어가요. 이제 저거 이제 또라이 되는 거라. 술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거는 술을 먹고 싶어서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막 갈증이 생기는 갈증. 타는 목마름으로만. 사주가 이상하게 뜨거운 애들이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아, 뜨거워서 밝히는 게 아니고, 아니, 뜨거워서 밝히는 거지만, 뜨겁기 때문이 아니고, 뜨거운데 거기에 수기가 조금 있을 거예요. 수기가. 근데 수기가 없잖아요. 아주 적게 있어요. 그럼 환장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막을 가는데, 물통에 물이 3분의 1밖에 없어. 근데 사막을 지나려면 3박 4일을 가야 되는데, 이 환장하는 거야.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었다는 돼지겠고, 안 먹으면 지금 미치고 환장해. 이게 조금 감질맛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는 친구 딸이 정미 무술모예요. 정축, 정미, 무술모. 네. 너무 밝혀가지고 하여튼 미치겠대요. 미치겠대 진짜. 그게 이제 정축. 부당이나 시키라고 그랬더니 부당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축중 개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술은 아주 그냥 무한정으로 먹는다. 축중 그러니까 그거 파는 거예요. 그게 축중 개수 파는 거야. 축중 신금하고 축중 개수 파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뜨거워 있던 축중 신금이 술중 신금이 수기에 들어가면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막 안 하면 남녀 관계 안 하다 몸이 아파한대요. 아우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미 그 충돌하고 있잖아요. 충미충 뭐 이런 식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감질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보통 사람은.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뭐 정축생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정축생인데. 그럼 젊지 않아요? 그래도 나이 어린데 그렇게 맨날 이렇게 외박 오고 다니고 월급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오고 다니면서 그냥 남자들 몽땅 집에 데리고 와서 아빠가 저 방에 있는데도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여받고 혹시 집이 어디예요? 아니 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게 감칠맛이에요. 그게. 술 먹으면 또래돼가. 네. 술 먹으면 그게 시종자가 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었는데 마탱이 가는 애들은 저런 식으로 화기에 닥치는 대로 신금이 꼬들꼬들 말라 있다가 술이 들어가면 개수가 들어가잖아. 유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팡 폭발하니까 요것들이 이 귀신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요 이제 그 축토 같은데 섹스 부족 뭐 이런 애들이 막 이제 귀신들이 오는 거야. 묘촉으로 돼 있으면 이제 막 그 저기 결혼 못하고 죽은 애들이 붙는 거야, 귀신들이. 그게 그런 식이에요. 어찌됐든 또 옆으로 샜는데 자 임자
정미, 정묘, 신축. 그럼 이에서 이 얘는 묘목이 자묘용을 하고 충미충을 하고 자축합을 하고, 그러면 이 신축이라는 얘 입장에서 보면 임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겠죠, 그죠? 왜 받지? 인수에게 신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궁위를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되냐면 임자년 정미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앞으로 돌리면 신축월이 돼요, 그죠? 그러면 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임자 정미로 보면 이 임자는 자기가 추우니까 겨울이잖아, 그죠? 정화를 보면 이 정화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하지만 좋아도 그 마누라와 관계는 어때요? 사이가 안 좋아. 겉으로만 좋아 보이지. 그러면 이 남자는 46세가 되면, 특히나 54세 즈음이 되면 이 본 부인하고의 사이가 별로겠지, 그치? 여기 문제를 미자니까 뭐, 야, 이씨, 네가 바람 피워야지, 뭐 위자료 내놔면 이혼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근데 이혼도 잘 안 돼. 왜 안 되지? 천간에서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임자 정미의 관계에서 필요한 글자는 뭐지? 신축이잖아요. 근데 신축인데 정미가 얘 놔줄까? 못 놔줄까? 못 놔잖아. 왜냐면 자미로. 그리고 자묘형이 아니라 자미니까 성관계도 잘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정묘인 소실하고는 자묘형으로 잘 맞잖아, 성관계가. 맞아요? 이해돼요? 이런 게 뭐지? 구조를 아무것도 안 보고 사주에 짜여진 구조를 보고 인생을 읽는 거야. 십신도 아니고 격국도 아니고 용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하지만 분명하게 다 뭐 다는 뭐 아니지만 읽어낼 수 있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핫쌤은 이런 걸 본 거야. 막 뭐 어쩌고 십신이 어쩌고 저쩌잖니 뭐 이런 설명도 나오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지들이 붙인 거고, 저 양반 저렇게 안 봤어. 분명하게 십신 타령 할 사람이 아니야.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구조를 보고, 그 구조가 좋네 나쁘네 어쩌네 저쩌네 궁이와 나이와 저기 구조를 보고 읽어낸 거지, 뭐 십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상관생제자니 뭐 이거 안 봤어. 봤을 리가 없어. 그 사람 그런 정도의 그런 십신 생각 타령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아주 극히 일부만 십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외에 나오지도 않아. 설명도 없어. 그냥 그렇게 말했다만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나중에 책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재밌게도 분명하게도 이렇게 이 짜여진 구조대로 이 사람의 운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 본 거지 뭐 분명하게 개미 정묘였잖아요. 거기도 신축이 맞았네요. 네? 처음에 했을 때 신축이 맞았어요. 신사람이. 아, 신축이에요? 아. 정보일이. 그럼 거기도 저기네. 네, 사축 해가지고 남편을 네. 실 줄 알고 그랬는데. 어? 뭐요? 뭐시오? 깜짝이야. 응? 지금 뭐시오? 나 벌써 누가 우리보다 나가라고 그러나 이랬는데. 너무 지각을. 아니요, 그래도 왔으니 이빨리 이거 모찌라도 하나 또. 이거 저기 그 대구에서 온 모찌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진, 신미,
모인 이렇다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뭔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인목이 미토에 간다? 그죠? 근데 미토와 미토 위에 신을 보니까 분명하게 내가 미토에 인목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 위에는 신금이 있는데 신금은 간목을 조지고 있네. 이게 뭘 뜻하는 건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분명하게 인목이 미토를 향해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했는데 사회공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 위에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신금이 뭐지? 이걸 뭘로 볼 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십신으로 보면 상관이 되는 거고 그냥 글자 의미로 보면 시종자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명리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뭐 수기가 와준다 그러면 이걸 풀어내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근데 화기로 한다 안 하지. 종교명리 철학적으로 안 가겠죠. 그렇잖아. 왜 풀어내질 않으니까. 근데 보니까 대운이 회사 쪽으로 갔다? 그럼 신금이지만 상관이지만 풀어내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십신으로 볼래, 궁의로 볼래, 구조로 볼래, 기타 등등으로 볼래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학습하는 과정은 어디까지 왔냐? 이런 전체 구조를 읽기 위해서 하나씩 온 거야. 지금까지 지장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시공간이 어떻게 꼴대로 살고 뭐 그 다음에 뭐 신살이 뭐고 십신이 뭐고 그 다음에 뭐야 월지 시공 뭐 시절 식궁도 1, 2 지장간 그런 거 계속 학습한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계속 저런 방식으로 저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에 따라서 반응하는지 그 분석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뭐냐면 대운, 세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국에 짜여진 구조를 주로 봤다고. 그죠? 맞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대운, 세운을 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국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지. 원국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운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왜냐? 원국에 짜여진 그 구조대로만 대운, 세운이 반응하는 거예요. 대운, 세운이 원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원국에 정해진 대로 대운, 세운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냥 원국에 정해진 꼴, 지금 말하는 임자, 정미, 정묘, 신축 이렇게 정해진 꼴, 이 정해진 꼴을 대운, 세운에서 반응해 주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원국이 정해진 걸 반응하는 거지 원국이 대운, 세운에 휘둘려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꼴대로 반응한다는 뜻이라고. 그 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사주 팔자의 8글자가 짜여진 구조를 못 벗어난다는 거지 대운, 세운을 못 벗어난다는 뜻이 절대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원국의 꼴. 왜냐면 같은 자묘형이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월, 연일, 연시 다 틀리는데 그냥 그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딱 임신년에 응? 그지? 정축년에 착착 짜여진 구조대로만 반응하잖아요. 아니 다른 것들도 반응하겠지.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운이건 세운이건 그 대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 세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것만 표현할 뿐이지 매일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뭐 잠자고 이런 거까지 다 표현한다 말이 안 돼. 왜? 그 해에 올해가 이민년이면 이민이라는 글자 2개 가지고 뭘 알아 우리가. 안 그래요?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을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핵심적인 사항이 뭐 어떤 구조는 너무나 밋밋해가지고
지나가나마나 그냥 반응이 없는 구조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박살나는 구조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게 꼴이라는 거지. 원국에 정해진 꼴. 혹시 여기까지 질문해봐요. 뭐 시간도 별로 없네.